혹시 5G 스마트폰 쓰시면서 이거 4G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꿈꿨던 5G의 장밋빛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금은 5, 경험은 LTE. 와,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쵸? 이 한 문장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모든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답답함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뭐가 약속됐었고 실제 우리 손에 쥐어진 건 뭐였는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고에서는 LTE보다 무려 20배나 빠르다고 그렇게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5.9배. 물론 5.9배도 엄청 빠른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런 개선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몇몇 사람들의 불평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무려 3,300만 명. 대한민국의 5G 가입자 수가 이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똑같이 묻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약속했던 미래는 대체 어디 간 거냐 하고요.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알고 보면요, 그 대단했던 속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사실 처음부터 우리한테 제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바로 이 28GHz라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걸 뭐랄까, 데이터가 다니는 초고속 슈퍼 하이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짧고요. 심지어 벽 같은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그냥 꽉 막혀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니까 정부도 그냥 시키진 않았어요. 조건을 걸었죠. 이 초고속 고속도로를 전국에서 쓰게 하고 싶으면 통신사마다 각각 15,000개씩 정말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던 목표치에 얼마나 처참하게 미달했는지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SKT 11%, KT 10.6%, LG U+, 12.5%, 13%를 넘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패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초강수를 둡니다. 통신사들한테 줬던 28GHz 주파수를 다시 뺏어온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통신 3사 모두가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했을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요. 이게 단순히 통신사들이 욕심부려서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가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이 슬라이드가 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통신사 CEO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당연히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수조 원을 28GHz에 쏟아부어야 해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만 투자하면 경쟁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나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투자 안 하면 다 같이 손실은 피하는 거죠. 결국 각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은 가만히 있자, 즉 투자를 안 하는 거였고 그게 결국 모두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단순히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선택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애초에 이 국가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처음은 다들 통신사 잘못이다라고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분석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단순히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다가 결국엔 이건 그냥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통신사, 정부, 시장 모두가 얽힌 총체적인 시스템의 실패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예요. 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술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전략을 밀어붙인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는 경기장이나 공장 같은 특정 구역에서만 쓰는 하스판용 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이 쓰는 통신망을 깔려고 한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데 도로랑 복도는 하나도 안 만들고 오직 엘리베이터만으로 연결하겠다고 덤빈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별났는지, 거의 외톨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보세요. 다들 이 28GHz 기술을 경기장, 스마트 팩토리, 항만처럼 아주 특정한 B2B, 그러니까 기업용 시장에 집중적으로 사용했지, 이걸 우리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B2C 서비스로 접근한 나라는 없었어요. 애초에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더 교묘하고 심각한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예요. 5G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 쓰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위험을 만드냐면 예를 들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사물 인터넷용 네트워크가 해킹당하면 그 여파로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처럼 절대 마비되면 안 되는 최우선 네트워크까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적인 취약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끝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28GHz의 실패는요, 그냥 하나의 기술이 사라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우리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말 비싼 교훈이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9년에 세계 최초라면서 화려하게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는 의무 불이행이 드러나고 결국 2023년에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진짜 5G의 꿈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야심찬 시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소비자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요. 수조 원의 투자는 허공으로 날아갔죠. 정부와 통신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가장 뼈아픈 건 5G가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혁신, 그 미래가 통째로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질문 앞에 세웁니다. 벌써부터 6G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지 사태는 그냥 실패한 약속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이 뼈아픈 경험, 이 엄청나게 비싼 교훈을 발판 삼아서 다음 미래 기술을 위한 더 혁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